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 솔티입니다. 오늘은 갑오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오일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짚어봐야 될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갑오일주는 굉장히 매력도 넘치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그런 일주거든요. 다만 지금 갑오라는 이 두 글자를 들으셨을 때도 글자적으로 보셨을 때도 뭔가 이런 빨간 글씨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그 성정이 조금은 뜨거울 수 있다. 다른 원국도 봐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갑오일주는 나의 이런 뜨거운 성정, 자, 나의 이런 활동력, 표현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조금 써보겠습니다. 자, 갑오일주에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 갑오의 그냥 나이는 뺄게요. 자, 뜨겁고 강한, 자, 이제 식상이라는 단어가 뭔지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표현력이나 활동성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나의 뜨겁고 강한 이 식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일주일 수 있다. 자, 왜냐면 감정 조절이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정 조절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일주인데, 특히 말 실수 같은 부분, 좀 급하게 말이 나오거나 행동이 좀 급하고 거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인한 구설수 또는 다툼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갑오 자체가 이러한 성정, 감정 조절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더라도 매력이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오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여러 가지 그런 구설수나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근데 갑오 자체가 이러한 표현력도, 그 다음에 이 말 솜씨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화술이. 근데 굉장히 그것이 조금은 거칠게 발동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가장 이런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요. 우선은 글자를 조금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오라는 글자를 각각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처음 말씀드릴 부분이 각 글자의 의미를 좀 보자면, 우리 갑오일주로 태어나신 분들은 자, 일단은 갑이죠. 이 갑이라는 주체,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큰 나무로 태어났구나, 어떤 거대한 숲 같은 느낌, 기둥, 대들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갑목으로 태어난 우리 갑오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지금 계시냐, 환경이 이 오라는 환경에 있는데요. 이 오라는 환경은 이 병화, 햇빛,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평지,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는 또 열 에너지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병화라는 것은 빛의 에너지고, 그 다음에 정화라는 것은 열의 에너지인데, 자, 이것을 함께 있는 상황에서 자, 기토라는 평지, 어떠한 그런 평평한 땅에, 넓은 대지에 우리 갑목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풀어보면 지금 이 갑오가 있는 환경은 자, 열기가 있는 평지 위에 지금 het빛이 내리쬐고 있는 형국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일단 여기서 우리 갑오일주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이 나무가 자라기에는 땅도 있고, 땅도 뭐 평지니까 자라기 나쁘지 않고 햇빛도 비추고 있는데 너무 뜨겁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드실 것 같아요. 글자만 딱 봐도 뭔가 덥다, 뭔가 내가 수기운, 물이 너무 필요할 것 같다, 좀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나.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앞으로 갑오일지로 풀어나갈 때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또는 어떻게 풀이할 수 있냐면 이 그 오화를 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갑목이라는 나무가 지금 꽃을 자, 피우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운 와중에, 이 힘든 와중에도 이 갑목이 자신의 어떤 걸 다 쥐어짜서 있는 그런 수기운을 쥐어짜서 꽃을 피우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오는 자, 동물로 봤을 때 말을 가리키거든요. 갑오기 때문에 청마, 이제 푸른 말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이 청마는 푸른 말, 굉장히 역동성이 있고요. 앞에서 뒤에 따라가는 말이 아니거든요. 갑오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두에 서서
선두에 서서 달리는 말. 아주 역동적이겠죠. 역동성이 있고 저돌적인 그러한 그 말의 모습을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러한 글자를 풀어봤을 때 이 갑이라는 나무가 지금 이 오화라는 환경에, 제가 말씀드린 환경에 뭔가 굉장히 뜨겁죠. 좀 이런 환경에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우리 갑오의 특징으로 발현될지는 제가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갑이라는 글자와 오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 관계를 좀 볼게요. 좀 한자 변환이 힘들어서 지금부터 좀 한글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의 관계는 사주에서는 상관이라는 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상관이라는 글자를 모르셔도 됩니다. 상관은요, 엄청난 실리주의자다. 실리주의. 어떠한 나의 실제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자, 이러한 성향이 아주 기본 기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상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뭐 풀어볼 것이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냥 아주 실제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그래 알겠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건데, 나한테 얼마를 주겠다라는 건데, 내가 이걸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 건데, 자, 이런 것을 중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가 있으면 상관은 즉 어떠한 룰을 깨버립니다. 그냥 룰을 깬다. 룰도 깬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개척정신, 뭔가 모험, 근데 이건 다 이익을 좀 기반으로 해야겠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뭔가 몽상적인 그러한 모험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을 깬다라고 해서 이제 상관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요새 이 상관이 예전의 시대에는 조금은 꺼려지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 요새 시대에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상관이 아닌가. 상관의 시대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나에 대한 표현력도 굉장히 실리적으로 합니다. 내가 어떤 실리가 있다면 그런 표현력도 굉장히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식신과의 좀 차이는 여기서 이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상관만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이라는 것은 아주 실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책임지고 힘들어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책임감이 식신보다 훨씬 강할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 가서 어떤 나의 이익이 있고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이것만큼 한다. 그래야지 또 다음에 날 불러주고 내가 또 나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1차원적인 표현인데, 식신을 어떠한 내가 하고자 하는 취미생활 같은 거, 내가 나의 어떤 실익이 없어도 나의 즐거움 때문에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이 상관은 그게 정말 어떤 직장 생활 또는 내가 어떤 나의 생계를 이어가게 해주는 어떤 활동?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활동.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어떠한 일을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 요새 시대에는 상관은 내 일을, 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던 여러 가지 룰들을 깨고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이 상관에 대해서 요새는 좀 다르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요 정도 그냥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상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실리주의, 아주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상관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갑과 오라는 관계가 상관이라는 이 글자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특징이 다른 요소들과 결합이 되면서 또 갑오만의 모습을 이제 발현이 될 텐데요. 자, 지금부터는 갑오의 좀 특징, 갑오일주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갑오의 환경의 구체적인 조합, 항상 똑같은 사람도 어디에 있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냐, 어떤 환경에 처했냐에 따라서 완전 여러 가지들 활동이나 그 모습이 다르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갑오의 특징을 보려면 이러한 좀 그 어떤 환경에 취해 있는지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아래 내려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복사해 갖고 와가지고 여기 위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갑오는요, 이 갑목이 아까 말씀드린 햇빛이 내릴 때
번째는 열기가 있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는 이 힘든 와중에도, 이 더운 와중에도 꽃을 피우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설명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갑과 이 병, 기, 정이라는 글자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좀 쓰고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병이라는 글자는 갑과 식신이란 관계를 맺고 있고, 기는 정제라는 그런 그 관계를 맺고 있고, 정은 자, 주요 특징, 이 전체적인 갑과 오의 글자적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상관이라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 글자 이제 모르셔도 되고 제가 이제 조금 보기 편하기 위해서 이제 쓴 거고, 자, 그럼 특징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단순히 일단은 보시면 뜨거운 땅에 그 커다란 나무가 햇볕 아래에 지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이 자라기가 좀 쉽지 않다. 일단 좀 쓰면서 정리해볼까요? 자, 단순히 보면 아주 뜨거운 열기가 있습니다. 지금 정화가 있기 때문에 땅에 커다란 나무, 갑목과 을목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주 커다란 나무가 자, 햇볕 아래, 지금 병화 아래에 있다. 가뜩이나 더워 죽겠는데 병 아래에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드는 느낌이, 갑오는 뜨겁다. 저 나무 어떡해. 너무 뜨거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수가, 즉 물이겠죠. 물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기 때문에 자, 이 갑오 자체가, 이 갑목이, 이 나무는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글자 두 개만 봤을 때 자라기 버겁고, 자, 자라는 환경이 거칠 수 있다. 그래서 이 갑오일주는 이 수라는 오행 중에 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을목을 몇 번 다뤘던 것 같은데, 자,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을목과 갑목은 다르기 때문에, 자, 어떤 점이 다르냐? 을목은 이 물이 없어도 어쨌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을목은 어디서든 살아남기 때문에 우리가 잡초에 비유하기도 하고, 지금 이러한 뜨거운 상황에서도 선인장이 돼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갑목은 그게 좀 힘들어요. 물이 이렇게 아예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즉, 우리 갑목은 수가 필요한데, 만약에 나의 사주 원국에 수가 있다면, 수가 있는 갑오는 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갑오의 특징적인 부분에 있어서 훨씬 좋은 조건일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은 순화되고 좋게 발현될 수 있다. 좋은 조건에서 자라는 갑오다. 얼마나 이 갑오가 물을 지금 그리워하는지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저는 이 갑오일주를 할 때는 저도 굉장히 뭔가 목이 타는 그런 느낌이 실제적으로 들거든요. 그리고 이 사주가 좀 신기한 게 글자적으로도 갑오 하면 제가 어떠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 전체적인 기운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라는 것이 굉장히 갑오에게 중요하게 쓰인다. 만약에 나의 일주에, 나의 이 주변에 봤을 때 진짜 수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좀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사주 원국이 좀 나의 이 실리, 물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방어기제라고 해야 될까요? 내 것을 지켜야 되는 방어기제가 커지면서, 자, 베푸는 기질, 좀 주변에 왜냐면 왜 베풀 수가 없냐? 지금 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푸는 기질이 부족하고 하고, 자, 각박한 성정. 왜냐면 조금 우리 갑오가 좀 성마르긴 하거든요, 이미. 각박하고 성미가 급한 성마른 성정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다. 물이 없을 경우에. 그러면 굉장히 더 저돌적으로. 그 다음에 지고는 못 사는. 내가 내 물을 차지해야 되는데 못 사는 성미, 뭔가 조급함, 경쟁심, 승부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갑오가 갖고 있긴 하지만, 이 수기운이 부족하다면 더 좀 증폭될 수 있다. 좀 정열적이고, 좋게 말하면 정열적인 거죠. 좀 불같은 성미라고 해야 될까요? 욱하는 그런 기질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수기운의 존재 유무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신 내가 수기운이 들어왔을 때 우리 갑오는 또 운이 대발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거든요. 물론 다른 거 봐야겠지만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갑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
갑이라는 갑목과 이 갑목과 이 환경에 있는 기토, 네, 기토가 아까 제가 정제라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이 암합이라고 하는데 용어 다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암합하고 있음. 그럼 대놓고 이 둘이 갑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둘이 이제 몰래 손을 잡고 있다. 티내지 않고 서로 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암합이란 말은 무엇이냐?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굉장히 강한 결합. 나 저 기토 너무 좋아. 근데 몰래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둘이 이제 마음이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즉, 이 갑목이 기토와 하나가 되고 싶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갑목이 이 정제라는 요소를 너무나 원한다. 너무 좋아한다. 그럼 이제 쓰고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갑오는 상관을 깔고 있지만, 근데 갑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이라고 좀 바꿔볼게요. 이게 좀 헷갈리실까요? 식신과 상관이 좀 함께 있으니까 둘 다 뭐 이제 활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력, 식신과 상관을 깔고 있지만 정제. 자, 이 상관, 식신을 어떻게 표현하냐? 정제의 성향으로 표현할 것이다. 설명드릴게요. 정제 성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면 이제 자, 정제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지 조합을 할 수 있겠죠. 정제와 상관을. 자, 정제란 무엇이냐? 정제는 내가 확보된 뭔가 나만의 안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확보하고 있는 거, 안전하게 내 울타리 안에 가두고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은 것,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내 걸로 안전하게 내 돈, 나만의 연인, 죄송합니다. 나만의 연인, 아이고 잠깐만요. 나만의 연인, 배우자도 될 수 있고 나의 것, 뭐 사물도 되고요. 어쨌든 이것이 안전하게 내가 뭔가 확보하고 싶은 그런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 갑오가 굉장히 정제를 왜 중요시 하냐면 오미화파, 모르셔도 됩니다. 또 어떤 정제를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한 것, 나만의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발현되냐? 아주 실리적이거든요. 아주 실리적이면서 내 것을 안전하게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투자를 할 때도 안전 자산에 주로 투자를 하고 위험 자산 막 투기보다는, 그리고 어디 갔을 때 뭐 이건 아주 소소한 예시지만 적립 포인트 이런 거 놓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왜 안 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뭔가 그런 소소한 거. 굳이 뭐 적립 포인트는 너무 세세한 예시였고, 어디 갔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어디 가서 내가 뭔가를 저렴하게 조금 뭐 구할 수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을 굉장히 조금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즉, 이 정제와 결합하여 이런 안전한 나만의 것과 결합하여 식상이라는 것, 식상. 자, 나의 활동, 어떤 생산, 돈벌이를 하기를 원한다. 으로 이어지기를 원함. 이렇게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남자분이시라면, 남자 갑오라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 마음에 드는 어떤 여자가 있다. 여성을 만나면 표현합니다. 표현한다. 굉장히 저돌적, 직접적으로. 매력이 있겠죠.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이 갑오 일주는 진짜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가 저 사람, 특히 남성 일주 같은 경우에 나의 정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 그렇다면 아주 그것을 감추고 회피하고 막 쑥스러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표현합니다. 표현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 조금 예를 들어 보면, 자, 이런 것들이 발현돼서 우리 그 갑오가 어떤 특징이 있냐? 갑오는 굉장히 실리주의자다. 실리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 상관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정제로 가기 때문에 갑오는 일단은 실리가 있으면 움직입니다. 갑오로 움직이게 하려면 실질적인 이익을 좀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리, 즉 이익이 있는 곳에서만, 만이라는 표현이 조금 너무 확정적일까요?
적극적으로 움직임. 그만큼 조금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돈이 되면 하지. 그 다음에 어떤 나의 실리가 있으면 표현하고 식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 뭐 가보가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 뭔가를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가보가 뭔가 열심히 한다면 능력도 있습니다. 머리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 안에 실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가보를 조금 잘 이렇게 가보와 함께 하려면 이런 이익적인 부분을 잘 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보는 어디 뭐 놀러를 가서 뭐 이제 그 관광지에 막 사람들이 많으면 와 여기 좋다 예쁘다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와 여기 사람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여기다가 뭐 차리면 얼마를 벌 수 있고 그걸 차리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실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일주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이 빠르고 철저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고 철저한 이런 성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 생활력이 엄청 강합니다. 생활력과 활동성. 이게 굉장히 활동성 식상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력도 강하고 활동성도 강한데 왜 생활력이 강하냐. 이 건조한 땅, 특히 기토의 그 열기, 햇빛, 그다음에 오미합하라고 해서 이제 미토하고도 같이 합하거든요. 미토 다 건조한 땅이에요. 이 위에서도 자라려는 갑목, 이 갑의 생명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갑과 을은 다르다고. 근데 이 갑은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데 자라나고 아까 어떻게 보면은 꽃까지 피웠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활력으로 발현된다. 생활력이 매우 강하다. 생활력이 매우 강하고 그 다음에 이 갑이 깔고 있는 오라는 글자를 보면 이 병화. 자, 병화, 식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병화도 기토로 모이고, 자, 이 정화도 기토로 모이고, 일단 한글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자, 정제, 이 기토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정제라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정제를 중심으로 모든 게 지금 다 기운이 모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가보는 상관을 깔고 있지만 정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운이 뭔가 나의 안전한 나의 것이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표현할게요. 나의 것을 안전하게 하는 나의 그냥 실속이라고 표현할게요. 실속을 향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기운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보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게 이익이 보여. 뭔가 이 실리가 보여. 근데 그럴 때 이제 초반에 열심히 하는데 뭔가 하다 보니까 실속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아주 금세 관심을 잃고 떠남. 그럼 만약에 이거를 약간 이성적인 부분에 좀 비유를 한다면 금사식, 금사빠라고 하나요?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금사식이 되는 그러한 성향도 있다라고 풀 수도 있고요. 또는 용두사미의 경향이 있다라고도 이제 큰 틀에서 이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에서도 다 실속과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속을 추구한다. 만약에 이 가보가 보니까 요새 어떤 모임을 막 되게 꾸준히 나가고 있더라. 또는 뭐 갑자기 봉사활동을 하러 다닌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면 이거는 이제 그냥 글자적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모임을 나간다. 어떤 뭐 활동을 한다. 그렇다면 실리가 있기 때문에 나간다.
만약 거기서 그냥 뭐 어떤 나의 만족의 추구, 막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나의 뭐 충만 이런 거라기보다는 거기 가면 내가 누구랑 좀 친해질 수 있고 인맥을 좀 닿을 수 있고 거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좀 이제 활동을 열심히 한다, 활발히 한다. 반대로 이게 갑오로 그렇게 활성화 시키려면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열심히 나갔어. 근데 목적 달성을 했어. 그 모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참여율 저조해 줄 수 있다. 안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갑오는 목적 중심적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실행력은 굉장히 높다. 높은 실행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니다 싶어? 그러면 빨리 손절할 수 있다. 빠른 판단력. 그래서 약간 이성적인 부분이랑 연결해 본다면 이 사람 아니다 싶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손절이 굉장히 빠를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금사빠, 금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오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갑오가 막 그렇게 짠돌이 돈을 막 안 쓰고 이런 성향은 아닙니다. 자, 일단은 이 갑오는 자, 정제를 하기 위해서 정제를 식상하기 위해 자, 제가 쓰고 설명드릴게요. 식상하기 위해 추구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갑오는요 진짜 가오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벌고 모은다. 자,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자, 어디 갔을 때 뭐 하자 하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하는 거 화끈하게 하자.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우리 즐겁게 하자. 좀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기 위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구두쇠는 절대 아닙니다. 구두쇠는 절대 아니고요. 좀 수가 없을 경우, 이건 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구두쇠는 아니지만 아주 불필요한 그러한 돈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면 돈을 써야 할 때 제대로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오히려 또 더 멋일 수도 있죠. 막 괜히 불필요한 데서 막 돈 쓰고 사치하고 이런 모습보다 써야 할 때와 본인이 아껴야 할 때를 좀 제대로 구분할 수도 있다. 약간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근데 수가 조금 부족하다면 이 갑오일주가 그렇다면은 조금은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주변에 베푸는 것을 아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좀 다른 요소들을 좀 오행을 봐야겠고요. 이 갑오는 정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갑오는 자신만의 이런 숨은 주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뭐 딴 주머니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게 없으면 너무 불안해요.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좀 나를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안전한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암합이란 말이 어려운 것 같아서 숨어있는 정제와 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숨어있다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숨겨진 어떤 나의 자산, 나의 마음을 좀 안심시켜주는 또는 나의 숨겨놓은 지갑 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오가 뭐가 자꾸 부족해, 나 뭐 없어, 나 돈 없어 해도 갑오일 줄 알면은 그래도 그 안에 뭔가 자기가 어느 정도의 마련은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는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또 오해하지 마시고, 자, 만약에 갑오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갑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 글자를 이제 재미로만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숨은 정제잖아요. 그럼 남자에게 이 정제는 어떤 여성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좀 안전하게 확보하고 있는 그런 여성을 가리키기 때문에, 또는 배우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숨겨진
연인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또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또 여성 편력이 있을 수도 있다. 여성 편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니면 이 가보는 뭔가 내가 A라는 것 외에 플랜 B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뭐 여성 이렇게 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모르게 요새는 뭐 이제 겸업도 가능하니까요. 그냥 뭐 부업을 병행한다거나 자 다른 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특징을 좀 말씀드렸나요? 이번에는 배우자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좀 헷갈리네요. 자, 가보의 배우자. 자, 제가 배우자는 이게 글자 2개로 푸는 건데 이게 너무 한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 영상들은 좀 이렇게 저렇게 길게 막 말씀드리고 뭐 시어머니가 어떨 것이다, 뭐가 어떨 것이다, 뭐 자식이 어떨 것이다 이런 것까지 좀 풀어드렸는데 좀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가볍게 좀 다뤄볼게요. 가볍게. 가보의 배우자는요, 기본 성향은 착합니다. 착해요. 가보의 그 팔자에 있는 나의 그 배우자는. 근데 가보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싶어 하죠. 가보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성으로. 그런 방향성, 우리 가보가 잘 됐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또 있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가보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마치 어머니가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잔소리, 참견, 간섭을 하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다. 나의 그 글자 속의 배우자가 이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또 이 가보의 배우자는요, 가보 못지않게 활동력이 강하고, 상관 식신이 강하거든요. 이 가보의 배우자도. 그리고, 겁재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굉장히 그런 어떤 승부욕, 경쟁심리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너무 깊게 풀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보는 것보다 이 가보의 팔자의 배우자는 더 좀 셀 수 있다. 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부부 싸움을 했을 때 좀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가보도 만만치 않죠. 가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싸움을 하게 된다. 나의 연인과 나의 배우자와 싸움을 하더라도 자, 도를 넘는 말을 심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가보도 말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보의 팔자 속의 배우자도 이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 말로써 미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이 부분은 항상 싸우게 되신다면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 이런 말은 하지 말자. 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것도 조금 이제 남성 가보 일주분들 경우에, 이 글자 속의 배우자와, 배우자와 그 헤어짐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그 헤어짐. 또 크게 보면은 이혼도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의 배우자, 나의 이 결혼을 결심할 때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마무리를 하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마무리 및 조언이라고 좀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여기까지 들을 거나 들었다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셔도 되고, 지금부터는 한번 조금 제가 다시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 드리면서 제가 안 드린 말씀이 있으면은 좀 중간중간 또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우리 그 가보는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지고는 못 사는 성미, 강한 승부욕, 이런 부분을 조금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보는 실속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쉽게 손을 좀 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손절이 빠르다. 너무 빠른 손절. 나중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투자 뭐도 들어갔다가 아닌 것 같아 하고 나왔는데
초반에 시도를 우리 가보고 했었는데 조금 더 참고 했으면 잘 됐을 텐데 금방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또 그 빛을 못 보고 초반에 고생만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이 좀 필요하실 수 있다. 어떤 일이나 그런 걸 보셨을 때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실속이 없으면 흥미를 좀 금방 잃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득이 안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좀 큰 기회로 이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보가 그런 기회들을 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고 움직이면 우리 가보가 능력이 또 제가 여기서는 다 풀 게 많지만 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제약상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존버 정신, 좀 버텨보자. 버티는 자세. 좀 길게 보자. 이것이 우리 이러한 약간의 태도의 변화가 우리 가보의 어떠한 인생에 굉장히 큰 변곡점, 어떠한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조금 이 자세의 마음가짐의 변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너무 그러니까 정제를 너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자가 다 정제를 둘러싸서 우리 가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너무 큰 집착은 내려놓자. 집착은 내려놓기. 연습을 하는 거죠. 작은 것부터 조금씩 내려놓기.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내 것만 추구하고 닫아놓으면 확장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너무 내가 이거를 지키려고 하고 그 닫힌 구조 속에 머물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보에게 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좀 내려놓고 나눌 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기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보의 숨겨진 정제,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숨겨진 정제. 이것이 우리 가보의 어떤 강점이자 플랜 B이자 약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어떤 내가 내 것을 챙겨놨다는 것이 잘 발휘되면 가보의 무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잘못 풀리면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낳게 되면 신뢰가 좀 하락하고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어떤 균형 있게 균형 있는 공유라고 좀 써볼게요. 다 나누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균형 있는 공유의 자세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보는 모든 거를 좀 실리에 연결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만 쫓다가 인생의 즐거움을 놓치는 부분이 없나 좀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다. 놓치지 말 것. 제가 아까 어디 휴가를 가서도 와 여기서 내가 뭘 하면은 좋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이 최우선인 거죠. 이득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취미 활동이 왜 필요하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뭔가 어떤 이득이 없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다 거기서 오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무이익 활동도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왜냐면 인생이 어떤 실리나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돈이 안 돼도 또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가치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보일주는 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영상이 이게 너무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처음 목표는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영상을 만드는 거였는데 오늘도 20분 정도를 목표로 좀 굉장히 타깃하게 내용을 줄이려고 했는데 좀 길어지고 했네요. 자, 다음에는 조금 더 제가 또 고민해서 영상 만들어서 을해일주 준비해서 다음 일주 보니까 을의 일주더라고요. 그래서 을의 일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고요. 제가 또 그 타로 채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타로 솔티라고. 또 타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타로 솔티 영상에서도 만나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 일주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 을의 일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